에설 호텔의 최상층 VVIP를 위한 펜트스 라운지는 공기마저 무게감이 다른 듯했다. 금빛과 짙은 마호가니 색으로 장식된 공간은 소리 하나 없이 고요했고 오직 부드러운 카펫 위를 오가는 직원들의 발걸음 소리만이 유령처럼 떠다녔다. 한유진은 익숙하게 와인잔을 닦으며 이 숨막히는 정적에 자신을 맞췄다. 의과대학 마지막 학년의 학비를 벌기 위해 시작한 이 아르바이트는 그녀에게 또 다른 세상이었다. 이곳에서 그녀는 한유진이 아니라 그저 유니폼을 입은 무명의 직원일 뿐이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관찰력 있는 성격은 이런 환경에 적합했다. 손님들의 작은 제스처 하나, 미묘한 표정 변화만으로도 그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파악했고 항상 한 발 앞서 움직였다. 하지만 오늘 밤 그녀의 예리한 감각이 포착한 것은 단순한 서비스 요청이 아니었다. 라운지 가장 안쪽에 위치한 프라이빗 다이닝 룸 오리온의 문이 거칠게 열렸다. 호텔 지배인이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 얼굴로 뛰쳐나왔고 그 뒤를 이어 건장한 경호원 2명에게 부축받은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냈다. 남자, 강태준이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이라 불리는 JK그룹의 총수. 그의 얼굴은 병적으로 붉게 상기되어 있었고 평소 얼음장처럼 차갑던 눈은 초점을 잃고 흐릿했다. 걸음은 불안정했고 굳게 담은 입술 사이로 가쁜 숨이 새어나왔다. 회장님, 괜찮으십니까? 경호원들이 다급하게 물었지만 그는 대답할 기력조차 없어 보였다. 지배인은 안절부절 못하며 어쩔 줄 몰라 했다. 빨리 스위트룸으로 모셔. 아무도 봐선 안 돼. 단순한 만취가 아니었다. 유진의 눈이 날카롭게 빛났다. 지난 5년간 의학 서적과 씨름하며 쌓아온 지식이 경고등을 켰다. 확장된 동공, 고열로 인한 피부 발적, 불규칙하고 빠른 호흡. 저것은 급성 약물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이었다. 누군가 그에게 약을 썼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종류의 약을. 지배인은 스캔들을 막기 위해 구급차를 부르기를 주저했다. 우선 객실로 모신 뒤에 주치의를 안 됩니다. 유진의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다. 모든 시선이 그녀에게 쏠렸다. 지배인은 감히 일개 아르바이트생이 나서는 것에 불쾌한 표정을 지었다. 자네가 뭘 안다고. 지금 저분은 쇼크 직전 상태입니다. 뇌로 가는 혈류가 급격히 불안정해지고 있어요. 지금 당장 응급처치를 하지 않으면 심정지가 올 수도 있습니다. 주치의가 도착할 때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그녀의 말투에는 의사로서의 확신과 권위가 서려 있었다. 당황한 경호원들도, 허둥대던 지배인도 순간 그녀의 기세에 압도당했다. 한 경호원이 결단을 내렸다.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회장님, 스위트룸으로 옮겨주세요. 최대한 빨리. 그리고 호텔 비상 구급 키트를 가져와 주세요. 해열제, 생리식 염수, 정맥주사 세트, 뭐든 있는 대로 다요. 유진은 침착하게 지시를 내렸다. 그녀의 눈은 더 이상 아르바이트생의 눈이 아니었다. 한 사람의 생명을 책임져야 하는 예비 의사의 눈이었다. 로열 스위트룸 19기역 8호의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의 소음은 완벽하게 차단되었다. 화려함의 극치를 보여주는 거실을 지나 유진은 경호원들에게 강태준을 침실로 옮기라고 지시했다. 거대한 킹사이즈 침대 위로 그의 육중한 몸이 눕혀졌다. 유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의 넥타이를 풀고 셔츠 단추를 몇 개 열어젖혔다. 기도를 확보하기 위해서였다. 천이 너무 높아. 이대로 가면 뇌세포가 손상될 겁니다. 그녀는 막 도착한 구급 키트를 열어보았다. 다행히 기본적인 물품은 갖춰져 있었다.
하지만 그가 중독된 약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에서 해독제를 투여하는 것은 위험했다.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그의 생체 활력 징후를 안정시키고 몸이 스스로 독소를 배출할 시간을 벌어주는 것뿐이었다. 욕조에 차가운 물을 받아주세요. 얼음이 있으면 최대한 많이 가져오시고요. 경호원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유진의 단호한 지시에 군말 없이 따랐다. 그녀는 능숙하게 강태준의 팔에 정맥 라인을 잡았다. 바늘이 혈관을 정확히 찾아 들어가는 것을 보며 경호원들의 눈에 놀라움과 신뢰가 깃들었다. 그녀는 생리식 염수백을 걸어 탈수를 막고 혈압을 유지하기 시작했다. 강태준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몸이 불덩이처럼 뜨거워지며 경미한 경련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심박수는 위험할 정도로 치솟았다. 회장님을 욕조로 옮겨야 합니다. 2명의 건장한 경호원이 그의 양팔을 잡고 욕실로 향했다. 차가운 물과 얼음이 가득 찬 욕조에 그의 몸이 담기자 강태준은 고통스러운 신음을 터뜨리며 몸부림쳤다. 하지만 유진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꽉 잡으세요. 지금 천을 낮추지 못하면 모든 게 끝입니다. 그렇게 밤이 깊어갔다. 1900호 8호 스위트룸은 한 남자의 생명을 구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터가 되었다. 유진은 한순간도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다. 주기적으로 맥박과 호흡, 천을 체크했고 수액의 주입 속도를 조절했다. 시간은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다. 그녀의 등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극도의 집중력으로 인해 관자놀이가 욱신거렸다. 새벽 4시가 넘었을 무렵 강태준의 격렬한 몸부림이 서서히 잦아들었다. 치솟던 천이 마침내 떨어지기 시작했고 폭풍처럼 몰아치던 심박수도 안정을 되찾았다. 유진은 긴 한숨을 내쉬었다. 가장 위험한 고비는 넘긴 것이다. 경호원들의 도움을 받아 그를 다시 침대로 옮겼다.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가운을 입히는 동안 유진은 최대한 의사로서의 본분을 지키려 애썼다. 그의 몸은 단단한 근육으로 다져져 있었고 곳곳에 희미한 흉터들이 보였다. 그가 얼마나 치열한 삶을 살아왔는지 짐작게 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밤새 팽팽했던 긴장감이 풀리자 극심한 피로가 몰려왔다. 강태준은 이제 안정적인 호흡을 하며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유진은 조용히 그의 상태를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이제 주치의가 와도 괜찮을 것이다. 그녀는 이 위험하고 강력한 세계와 어떤 식으로든 얽히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목표는 사람을 살리는 의사가 되는 것이지. 재벌 총수의 생명의 은인이 되어 보상을 바라는 것이 아니었다. 그녀는 그저 의사로서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유진은 자신이 머물렀던 흔적을 조용히 지웠다. 사용했던 의료 폐기물들을 한데 모아놓고 젖은 수건들을 정리했다. 흐트러진 머리를 정돈하기 위해 손을 올리는 순간 늘 사용하던 낡은 머리핀이 손에서 미끄러져 침대와 협탁 사이에 어두운 틈으로 떨어졌다. 하지만 피곤에 지친 그녀는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잠든 남자의 얼굴을 마지막으로 한번 바라보았다. 고통이 가신 그의 얼굴은 놀라울 정도로 잘생겼다. 날카로운 턱선, 높은 콧대, 굳게 닫힌 입술, 권력의 정점에 선 남자의 얼굴이었다. 유진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이다. 그녀는 유령처럼 소리 없이 1908호의 문을 열고 빠져나왔다. 동트기 시작한 서울의 새벽 공기는 차갑고 상쾌했다. 끔찍했던 밤의 기억을 씻어내려는 듯 유진은 발걸음을 재촉했다. 평범한 의대생 한유진의 삶으로 돌아가기 위해 그녀가 사라진 호화로운 스위트룸 안. 고요함 속에서 강태준의 긴 속눈썹이 미세하게 떨렸다.
그리고 그가 누워있는 침대 아래 어둠 속에서 작은 머리핀 하나가 새벽에 희미한 빛을 받아 조용히 반짝이고 있었다. 그녀가 남긴 유일한 흔적이었다. 강태준은 머리를 쪼개는 듯한 극심한 두통과 함께 잠에서 깨어났다. 익숙한 자신의 스위트룸 천장이 낯설게 빙글빙글 돌았다. 몸은 마치 마라톤을 완주한 것처럼 청은망은이었고 관절 마디마디가 쑤셨다. 어젯밤의 기억은 조각난 필름처럼 단편적으로 떠올랐다. 사촌인 박서진의 위선적인 미소, 와인잔에 담긴 미묘하게 달콤했던 마지막 한 모금, 그리고 갑자기 온몸을 덮쳐오던 불길 같은 열기, 갈비뼈를 부술듯이 울려대던 심장, 흐려지는 시야, 복도를 비틀거리며 걸었던 공황 상태의 순간들, 그리고 한 여자의 목소리가 있었다. 혼란 속에서 횃불처럼 타오르던 그 목소리는 차분하고 단호했다. 이마에 닿았던 서늘한 손길의 감촉, 얼음물에 잠기는 듯한 오싹함, 그리고 희미하게 코끝을 스치던 소독용 비누와 은은한 꽃향기. 얼굴은 기억나지 않았다. 그저 희미한 조명 아래 비친 실루엣. 오직 자신에게만 집중하던 그 고든 눈빛과 조용한 결의의 찬 행동들만이 강렬한 잔상으로 남아있었다. 그는 몸을 일으키려 애썼다. 놀랍게도 몸은 허약했지만 머리는 맑았다. 너무나도 맑았다. 이건 단순한 과음의 후유증이 아니었다. 자신의 주량과 몸 상태는 스스로가 가장 잘 알았다. 명백한 공격이었다. 누군가 자신을 죽이려 했다. 간신히 침대에서 빠져나와 몸을 가누던 그의 눈에 협탁 아래에서 무언가 반짝이는 것이 들어왔다. 몸을 숙여 그것을 집어들었다. 달고 다른 값싼 머리핀이었다. 그가 아는 세상의 여자들은 결코 착용하지 않을 법한 물건. 그것은 어젯밤의 여자가 실존했다는 유일한 물증이었다. 그 순간 강태준의 안에서 분노가 솟구쳤다. 자신의 통제권이 무너졌다는 사실에 대한 분노, 보이지 않는 적에 대한 분노, 그리고 그 여자가 자신을 구해놓고 유령처럼 사라져버렸다는 것에 대한 비논리적인 분노였다. 그녀는 감히 자신을 구하고 감히 흔적도 없이 떠났다. 그는 인터컴 버튼을 눌렀다. 목소리는 낮게 으르렁거렸다. 최민혁 실장, 내 방으로. 당장 최민혁 비서실장은 몇 분 만에 도착했다. 그의 얼굴은 언제나처럼 감정 없는 가면을 쓰고 있었지만 눈에는 깊은 우려가 서려 있었다. 강태준은 이미 샤워를 마치고 평소의 냉철하고 위압적인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다만 그 기운에 위험한 칼날이 서려 있을 뿐이었다. 어젯밤 일 보고해. 강태준이 명령했다. 최 실장은 자신이 아는 사실을 간결하게 보고했다. 회장님이 갑자기 쓰러지셨고 의료 지식이 있어 보이는 호텔 직원이 응급 상황을 통제했으며 구급차를 부르는 것을 거부하고 스위트룸에서 밤새 간호했다는 것. 그리고 그 직원은 동이 트기 전에 사라졌으며 VVIP 플로어의 근무 기록은 교묘하게도 그 시간대에 공백이 있다는 것이었다. 가자네. 강태준의 목소리는 위험할 정도로 낮았다. 그는 테이블 위에 머리핀을 올려놓았다. 단서는 이것뿐이다.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 방영 혈불록 내의 모든 CCTV를 확보하고 호텔의 전현직 직원을 전부 뒤져 아르바이트를 하는 의대생 기록까지 교차 검증해 그 여자를 찾아내. 어제까지 그것은 요청이 아니었다. 절대적인 군주의 명령이었다. 최민혁은 그 명령의 무게를 이해했다. 이것은 단순히 생명의 은인을 찾는 일이 아니었다. 이것은 통제에 관한 문제였다. 강태준 회장이 유일하게 통제하지 못한 변수. 바로 그 여자에 대한 집착이었다. 최 실장은 말없이 고개를 숙이고 돌아섰다.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정보망과 자금력이 동원된 조용하지만 무자비한 수색이 시작되는 순간이었다. 같은 시각 JK그룹의 계열사 사장실. 박서진은 분노를 이기지 못하고 크리스탈잔을 벽에 던져 박살냈다. 그의 얼굴에서는 강태준 앞에서 보이던 걱정스러운 사촌의 가면은 온데간데 없고 오직 시커먼 분노만이 들끓고 있었다. 계획은 완벽했다. 코카인 과다 복용으로 인한 심장마비로 위장할 수 있는 추적 불가능한 신종 약물. 그 스캔들 하나면 보수적인 이사회가 강태준을 끌어내리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실패했다. 정체불명의 여자 하나 때문에 그는 호텔 내부에 심어둔 정보원에게 전화를 걸었다. 목소리는 뱀처럼 차가웠다. 어젯밤 강태준 옆에 누가 있었는지 알아봐. 이름, 얼굴, 모든 걸 알아내. 그년이 누구든 강태준이 찾기 전에 내가 먼저 찾아야 해. 박서진에게 그 여자는 반드시 제거해야 할 걸림돌이었다. 두 남자의 보이지 않는 추격전이 시작되었다. 강태준의 수색은 상상을 초월하는 규모로 진행되었다. 최민혁의 팀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움직였다. 데이터 분석가들은 테라바이트급의 CCTV 영상을 샅샅이 훑었고 조사관들은 호텔 직원들을 상대로 회유와 협박을 동원해 탐문했다. 서울의 모든 정보망이 그 여자 하나를 찾기 위해 거대한 그물처럼 펼쳐졌다. 이 숨막히는 추격전의 중심에 있는 한유진은 이 모든 사실을 까맣게 모른 채 자신의 좁은 기숙사 방에서 의학 서적에 파묻혀 있었다. 밤샘 간호의 피로가 아직 남아 있었지만 곧 있을 중요한 시험 때문에 쉴 틈이 없었다. 어젯밤의 일은 그저 기이하고 비현실적인 악몽으로 치부하려 애썼다. 그녀는 다시는 그 남자와 그 세계와 얽히고 싶지 않았다.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 머리를 묶으려던 유진은 늘 사용하던 낡은 머리핀이 없어진 것을 깨달았다. 잠시 짜증스러운 기분이 들었지만 곧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고무줄로 대충 머리를 묶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다. 자신이 잃어버린 그 작고 하찮은 물건이 지금 이 나라에서 가장 강력한 남자가 벌이는 집요한 추적의 유일한 단서가 되었다는 것을. 거대한 폭풍이 자신의 평범한 삶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날 밤에 강렬했던 기억은 며칠이 지나자 희미한 꿈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유진은 의도적으로 일상의 궤도에 자신을 밀어넣었다. 낡은 책 냄새와 종이 넘기는 소리만이 가득한 중앙도서관의 구석 자리. 그것이 그녀의 세계였다. 호텔의 차가운 호화로움도, 생사의 경계를 넘나들던 그 밤의 긴장감도, 이 학구적인 정적 속에서는 먼 나라 이야기 같았다. 그녀는 거의 스스로를 설득하는데 성공하고 있었다. 그저 기이한 하룻밤의 꿈이었을 뿐이라고. 그 평화는 아주 간단하게 깨졌다.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검은 정장을 입은 두 명의 남자가 그녀의 좌석 앞에 나타났을 때였다. 학생도 교직원도 아니었다. 그들은 조용하지만 위압적인 효율성으로 움직였다. 그들 중 한 명, 최민혁 실장이 낮고 정중하지만 거부할 수 없는 어조로 말했다. 한유진 씨 되십니까? 저희와 잠시 동행해 주셔야겠습니다. 회장님께서 찾으십니다.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명령이었다. 유진은 심장이 쿵 내려앉는 것을 느꼈다. 그녀는 거부하려 했다. 당신들의 회장님이 누구냐고, 무슨 권리로 나를 데려가려 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하지만 최민혁의 흔들림 없는 눈빛과 그의 자세에 암시된 은밀한 위협은 저항이 무의미하다는 것을 분명히 했다. 도서관의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리고 있었다. 소란을 피하고 싶지 않았던 그녀는
결국 자리에서 일어설 수밖에 없었다. 잊으려 발버둥 쳤던 그 세계가 거대한 소나기처럼 그녀를 다시 끌어당기고 있었다. 그녀는 창문이 짙게 선팅된 검은색 최고급 세단으로 이끌렸다.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다. 차는 도시를 가로질러 병원도 경찰서도 아닌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압도하는 거대한 마철루를 향해 달렸다. JK그룹 본사. 그녀의 최악의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그날 밤의 남자는 그녀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거대한 존재였다. 개인 엘리베이터는 그녀를 꼭대기층으로 실어 날랐다. 총수의 집무실은 광대하고 미니멀했으며 숨막히는 권력의 무게를 발산했다. 전면 유리창 너머로 서울 정영이 장난감 세트처럼 펼쳐져 있었다. 그리고 그 도시를 배경으로 거대한 책상 뒤에 강태준이 앉아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열에 들떠 무력하던 환자가 아니었다. 자신의 왕국에 군림하는 지배자였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날카롭고 분석적이었으며 정확히 그녀에게 고정되어 있었다. 그는 손짓 하나로 최민혁을 물렸다. 사무실 안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두려움에도 불구하고 턱을 꼿꼿이 세우고 물러서지 않았다. 그녀는 흔들림 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왜 저를 이곳으로 데려온 거죠? 강태준은 바로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그녀의 소박한 학생 차림과 저항적인 눈빛을 훑어보며 잠시 관찰했다. 이윽고 그는 닦아놓은 듯 광이 나는 책상 위로 서류 폴더 하나를 미끄러뜨렸다. 열어봐. 유진은 주저하며 폴더를 열었다. 안에는 수표도 감사 편지도 아닌 법률적으로 완벽하게 작성된 서류가 들어있었다. 혼인계약서. 그녀의 이름이 이미 그의 이름 옆에 타이핑되어 있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서류를 내려다보던 유진의 시선이 그의 얼굴로 향했다. 그녀의 눈은 충격과 분노로 커져 있었다. 이게 뭐죠? 보이는 그대로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다. 혼인계약서. 너는 나와 결혼하게 될 거다. 그 말에 유진은 실소를 터뜨렸다. 순전한 황당함과 분노가 섞인 웃음이었다. 제정신이세요. 제가 당신 목숨을 구했더니 고작 이런 식으로 보답하는 건가요? 돈으로 저를 사려는 거예요. 당신 돈도 이따위 계약서도 필요 없어요. 거절합니다. 그녀는 계약서를 그에게로 밀어붙였다. 강태준의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는 의자의 등을 기댔다. 마치 먹잇감을 관찰하는 포식자처럼. 이건 협상이 아니다. 그리고 감사함의 표시도 아니지. 그는 벽에 걸린 대형 모니터를 가리켰다. 책상 위의 버튼을 누르자 화면이 켜지며 여러 장의 감시 카메라 사진들이 나타났다. 모두 그녀의 사진이었다. 도서관으로 향하는 모습, 친구와 카페에서 이야기하는 모습, 늦은 밤 아르바이트를 마치고 집으로 향하는 모습, 사진들은 멀리서, 길 건너편에서, 주차된 차 안에서 찍힌 것들이었다. 전문가의 솜씨였고 그 자체로 위협적이었다. 그가 다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등골이 오싹해질 정도로 낮아져 있었다. 한유진, 넌 단순히 날 구한 게 아니야. 넌 개입한 거다. 넌 살인 미수 사건의 목격자가 된 거라고. 날 죽이려 했던 자들이 이제 네 존재를 알게 됐어. 그들이 너 같은 변수를 그냥 내버려 둘 거라고 생각하나. 그 말의 의미가 차갑고 무섭게 공기 중에 내려앉았다. 유진의 피가 차게 식었다. 시험과 아르바이트로 이루어진 그녀의 평범한 세계가 방금 터져버린 연약한 비눗방울처럼 느껴졌다. 강태준이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그녀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선택지는 두 가지다. 나와 결혼해서 JK그룹의 완벽한 보호를 받든가, 아니면 거절하고 혼자서 그들을 상대하든가.
선택은 내 몫이다. 하지만 현명하게 선택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마지막 말은 유진을 완벽한 함정에 가두었다. 그녀는 그가 던진 선택지가 사실상 선택지가 아니라는 것을, 그리고 그의 말이 끔찍한 진실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한유진은 스크린에 떠 있는 자신의 일상적인 모습들을 망연자실하게 바라보았다. 그 사진들은 그녀의 평범했던 삶이 이미 얼마나 철저하게 침범당했는지를 보여주는 잔인한 증거였다. 강태준의 목소리가 거대하고 고요한 집무실 안을 낮게 울렸다. 그 목소리는 마치 사업 거래를 논하는 것처럼 냉정하고 무감정했다. 나에게 사용된 약물은 맞춤 제작된 화합물이야. 몇 시간 안에 추적 불가능해지면서 심장마비를 유발하도록 설계됐지. 내 적들은 약물 과다복용 스캔들로 위장해서 나를 자리에서 끌어내릴 계획이었어. 내 개입이 그 모든 걸 망쳤고 그들에게 넌 영웅이 아니야. 제거해야 할 장애물일 뿐이지. 그는 다른 버튼을 눌렀다. 화면에는 새로운 사진들이 떠올랐다. 항상 그녀의 사진 배경에 등장하는 야구 모자를 쓴 남자. 배달원 복장을 하고 그녀의 아파트 근처를 몇 시간 동안 배회하는 또 다른 인물. 이어서 그중 한 명이 그녀의 자전거와 똑같이 생긴 자전거의 브레이크를 조작하려는 모습이 담긴 짧고 거친 영상이 재생되었다. 내 팀이 막았다. 강태준이 무미건조하게 말했다. 하지만 그들은 멈추지 않을 거야. 다른 방법을 찾겠지. 유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머릿속은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회전했다. 왜 하필 결혼이죠? 그녀의 목소리는 거의 속삭임에 가까웠다. 경호원을 붙여주면 되잖아요. 경호원은 시선을 끌어. 그가 즉각 반박했다. 이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다 라고 광고하는 꼴이지. 그건 내 적들에게 네 가치를 확인시켜주고 널 더 큰 표적으로 만들 뿐이야. 하지만 아내는, JK그룹 총수의 아내는 달라. 넌 건드릴 수 없는 존재가 되는 거다. 넌 국내에서 가장 안전한 개인 저택인 내 집에서 살게 될 거고 내 방탄차를 타고 이동하게 될 거야. 내 모든 움직임은 나의 공식적인 보호 아래 놓이게 돼. 누구도 감히 공개적으로 뚫으려 하지 못할 요새를 네 주위에 만드는 거지. 이것이 유일하게 논리적인 해결책이다. 유진은 덫에 걸린 기분이었다. 분노와 무력감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의사라는 그녀의 꿈. 그녀의 자유로운 삶이 이 남자의 위험한 세계 때문에 송두리째 빼앗기고 있었다. 그의 오만함과 독단적인 태도가 증오스러웠다. 하지만 그의 말에 담긴 차갑고 무서운 논리를 부정할 수는 없었다. 증거는 명백했고 그녀의 목숨은 실제로 위험에 처해 있었다. 황금으로 만든 세장과 외로운 죽음. 그녀는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었다. 깊은 숨을 내쉬자 두려움은 차가운 결의로 굳어졌다. 그녀는 수동적인 희생자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길을 가야만 한다면 자신의 방식대로 갈 것이다. 유진은 그의 눈을 똑바로 마주보았다. 저항의 빛이 그녀의 눈에 다시 떠올랐다. 좋아요. 그녀의 목소리는 힘을 되찾았다. 그렇게 하죠. 하지만 조건이 있어요. 강태준의 눈썹 한쪽이 치켜 올라갔다. 그녀의 태도 변화에 흥미를 느낀 듯했다. 감히 자신에게 조건을 내건 사람은 그녀가 처음이었다. 첫째, 유진이 단호하게 말했다. 이건 계약이지. 실제 결혼이 아니에요. 우리는 가능한 한 각자의 삶을 유지할 겁니다. 어떠한 신체적 접촉도 없을 거고요. 둘째, 저는 의대 공부를 계속할 겁니다. 반드시 의사가 될 거예요. 당신은 내 꿈에 간섭할 수 없어요. 셋째, 당신의 적들이 처리되고 내 안전이 보장되면 이 계약은 즉시 그리고 깨끗하게 종료될 겁니다. 어떤 조건도 붙이지 말아요.
강태준은 그녀의 말을 묵묵히 들었다. 그의 눈에 읽을 수 없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다. 조롱일까? 아니면 존중일까? 그는 그녀의 조건을 잠시 생각했다. 논리적이고 명확했다. 그의 목숨을 구할 배짱이 있던 여자는 그에게 맞설 배짱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잠시의 침묵 끝에 그가 말했다. 받아들이지. 그의 목소리에는 미묘한 만족감이 섞여 있었다. 그 조항들을 계약서에 추가하도록 하지. 우리 법무팀에서 처리할 거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섰다. 대화가 끝났다는 신호였다. 내일부터 내 집으로 들어와. 초의 실장이 모든 걸 준비할 거다. 이 순간부터 한유진, 너의 이전 삶은 끝났다. 유진은 다시 최 실장의 안내를 받아 집무실을 나왔다. 손에 들린 서명된 계약서는 감옥의 선고문처럼 무거웠다. 말없이 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그녀는 창밖의 도시 불빛을 바라보았다. 풍경은 그대로였지만 그녀의 세계는 돌이킬 수 없이 변해버렸다. 그녀는 안전을 위해 자신의 자유를 팔았다. 유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이 세계에서 반드시 살아남겠다고. 결코 이 세계에 부서지지 않겠다고 스스로에게 조용히 맹세했다. 강태준의 저택은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현대 기술로 지어진 하나의 요새였다. 높은 담벼락, 유리와 강철로 이루어진 미니멀리즘 건축,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된 수많은 감시 카메라, 그리고 유령처럼 조용하고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사용인들. 모든 것이 아름다웠지만 어떤 옹이나 인간적인 손길도 느껴지지 않는 살풍경한 공간이었다. 그곳은 강태준이라는 남자 자신을 물리적으로 구현해 놓은 것만 같았다. 최민혁 실장의 안내를 받아 안으로 들어선 한유진은 숨이 막혔다. 그녀에게 배정된 방은 그녀가 살던 낡은 원룸 전체보다 더 큰 호화로운 스위트룸이었다. 옷장 안에는 이미 그녀의 사이즈에 맞춰진 명품 옷들이 가득 채워져 있었고, 욕실은 최고급 스파를 연상시켰다. 이 모든 것이 비현실적이었다. 근엄한 표정의 나이든 집사는 차가운 격식에 맞춰 집안의 규칙들을 설명했다. 유진은 자신이 손님이거나 더 정확히는 황금 세장에 갇힌 죄수가 된 기분이었다. 강태준은 보이지 않았다. 그는 일하러 갔고, 그 사실 자체가 두 사람의 관계가 철저히 비즈니스임을 상기시켰다. 며칠 후 강태준은 그녀에게 할아버지인 강 회장과 본가에서 저녁 식사를 해야 한다고 통보했다. 그것은 그녀의 공식적인 가족 소개 자리이자 첫 번째 시험대였다. 드넓은 부지에 자리한 전통 한옥 양식의 본가는 강태준의 현대적인 요새보다 훨씬 더 위압적인 공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JK 제국을 건설한 늙은 사자. 강 회장은 날카롭고 교활했으며 뼛속까지 전통적인 인물이었다. 그는 유진이 들어서는 순간부터 날카로운 눈으로 그녀를 샅샅이 훑었다. 그가 이미 철저히 뒷조사했을 그녀의 평범한 배경은 그에게 있어 하나의 흠이었다. 저녁 식사는 살얼음판을 걷는 듯 했다. 질문들은 표면적으로는 정중했지만 실제로는 그녀의 지성, 야망, 그리고 배경을 시험하기 위해 고안된 날카로운 탐침이었다. 그래, 의대생이라고 했던가. 우리 가문은 유서가 깊다. 네가 짊어지게 될 이름의 무게를 알고 있겠지. 그는 신분이 불분명한 여자와의 갑작스러운 결혼을 결코 탐탁지 않아 한다는 것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다. 유진은 주눅이 들었지만 조용한 위엄으로 자신을 지켜냈다. 그녀는 강 회장의 질문에 솔직하고 정중하게, 그러나 아첨하거나 비굴하지 않게 대답했다. 의학에 대한 자신의 열정을 이야기할 때는 그녀의 눈이 진심으로 반짝였고, 그것은 늙은 회장조차
무시할 수 없는 진정성을 담고 있었다. 강태준은 이 모든 상호작용을 말없이 지켜볼 뿐이었다. 그의 표정은 읽을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돕지도 방해하지도 않았다. 그 역시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 자리에는 박서진도 있었다. 그는 헌신적인 사촌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하며 유진을 매력적이고 부드러운 미소로 맞이했다. 하지만 그의 눈은 차갑고 계산적이었다. 그는 농담으로 위장한 몇 마디 경멸적인 말을 던졌다. 일사라니 훌륭하군요. 이제 태준이 혈압을 재줄 사람이 생겼네요. 일 때문에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 말이죠. 그는 두 사람이 어떻게 만났는지에 대해 파고들며 그들의 위장된 이야기 속에서 허점을 찾으려 애썼다. 저녁 내내 그녀를 관찰한 박서진은 결론을 내렸다. 저 여자는 어쩌다 운 좋게 줄을 잡은 세상 물정 모르는 평범하고 시시한 여자일 뿐이라고. 그는 그녀의 지성과 회복력을 완전히 과소평가했고 강태준을 공격하기 위해 쉽게 조종하거나 부셔버릴 수 있는 장기말로 여겼다. 그의 이 오만한 과소평가는 훗날 그의 발목을 잡게 될 치명적인 실수가 되었다. 강태준의 집으로 돌아오는 차 안은 침묵이 흘렀다. 유진은 감정적으로 완전히 지쳐 있었다. 무너지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했지만 그의 가족이 뿜어내는 냉기는 진을 빼놓았다. 각자 다른 동에 있는 자신들의 공간으로 헤어지기 직전 저녁 내내 처음으로 강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잘했어. 옹기라고는 전혀 없는 간결한 한마디였지만 그 안에는 놀라울 정도의 인정의 무게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그의 얼음 같은 외면에 생긴 첫 번째 미세한 균열이었다. 거대하고 외로운 방에 홀로 남은 유진은 방탄유리 너머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았다. 첫 번째 시험에서 살아남았다. 그녀는 강 회장의 꿰뚫어보는 듯한 시선과 박서진의 거짓된 미소를 떠올렸다. 이제야 깨달았다. 강태준의 적은 어둠 속에 숨어있는 얼굴 없는 폭력배들만이 아니었다. 바로 그의 피를 나눈 가족이었다. 이 요새는 동시에 독사들의 둥지이기도 했다. 그녀의 결심이 더욱 단단해졌다. 이제는 단순히 목숨을 부지하기 위한 싸움이 아니었다. 자신의 정체성을 지우려는 이 거대한 세계 속에서 한유진으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이었다. 박서진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부하 직원의 보고를 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보고 내용은 한유진의 단조로운 일상에 관한 것이었다. 집, 학교, 도서관. 그는 코웃음을 쳤다. 지루하고 공격하기 쉬운 목표물. 그의 계획은 이미 실행에 옮겨진 뒤였다. 강태준을 자극할 수 있는 노골적인 폭력은 너무 저급한 방식이었다. 그의 공격은 훨씬 더 미묘하고 악랄했다. 바로 미래의 의사가 가장 소중히 여길 명예, 그것을 겨냥한 것이었다. 며칠 후 의과대학 익명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 하나가 올라왔다. 설득력 있는 세부사항으로 무장한 그 글은 최근 유력 재벌가와 연줄이 닿은 특정 여학생이 기말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새로 얻은 인맥을 이용해 담당 교수에게서 시험지를 미리 빼돌렸다는 내용이었다. 이름이 명시되지는 않았지만 그 묘사가 너무나 구체적이어서 모두가 한유진에 대한 이야기임을 알 수 있었다. 소문은 순식간에 들불처럼 번져나갔다. 유진은 하루아침에 깊이 대상이 되었다. 한때 다정했던 동기들은 이제 그녀의 등 뒤에서 수군거렸고 스터디 그룹은 그녀를 피했다. 평소 그녀를 아끼던 엄격하기로 소문난 한 노교수마저 실망과 의혹이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자신의 연구실로 호출했다. 학교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의사라는 그녀의 꿈이 정면으로 위협받기 시작했다. 유진은 여론이라는 무거운 억압과 거짓말이 가진 파괴력을 온몸으로 느껴야 했다. 충격과 상처를 받았지만
그녀는 공황 상태에 빠지거나 강태준에게 달려가 도움을 청하지 않았다. 이것은 그녀의 세계에서 벌어진 그녀의 싸움이었다. 그녀의 침착하고 분석적인 두뇌가 작동하기 시작했다. 이 일로 누가 이득을 보는가? 누가 이런 일을 꾸밀 만한 자원과 악의를 가졌는가? 답은 명백했다. 박서진, 그는 그녀를 시험하고 있었다. 그녀가 쉽게 무너지는지 보려 하는 것이다. 유진은 단순히 방어하는 데 그치지 않고 방역하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소문을 부정하는 의미 없는 싸움 대신 근원지를 파고들었다. 먼저 익명 게시물의 문체, 사용된 특정 용어, 게시 시간을 분석했다. 최근 들어 유난히 친근하게 굴며 이것저것 캐묻던 한 조교가 떠올랐다. 그가 매수되었거나 조종당했을 가능성이 있었다. 그녀는 노트를 잃어버렸다는 핑계로 시험 전주에 도서관 보안 영상을 열람할 수 있도록 요청했다. 혼자서는 역부족이라는 것을 알았다. 자원이 필요했다. 유진은 대담한 수를 두었다. 강태준이 아닌 최민혁 실장에게 직접 연락했다.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 정보를 요구하는 것이었다. 그 조교의 신원 조회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최근 금융거래 내역이 필요해요. 그리고 학교 서버에 접속해서 그 게시물을 올린 사람이 누군지도 알아봐 주세요. 그것은 한 명의 전략가가 다른 전략가에게 보내는 전문적인 요청이었다. 최민혁은 그녀의 직설적이고 명료한 사고방식에 깊은 인상을 받고 강태준에게 즉시 보고하지 않은 채 그녀의 요청에 응했다. 상황을 뒤집을 결전의 날은 징계위원회에서 찾아왔다. 노 교수와 학과장, 그리고 여러 교수들이 참석한 엄숙한 자리였다. 유진은 자신을 변호하기 위해 그곳에 있었다. 고발자 역할을 맡은 조교는 마지못해 슬픔을 연기하며 유진이 시험 문제를 요구하는 것처럼 조작된 이메일 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 상황이 그녀에게 불리하게 돌아가는 바로 그 순간 유진은 방역의 증거들을 꺼내놓았다. 첫째, 시험 전 일주일 내내 그녀가 사적인 만남 없이 도서관 공용 열람실에서 공부하는 모습이 찍힌 타임스탬프가 찍힌 보안 영상이었다. 둘째, 최민혁에게서 받은 금융보고서였다. 익명의 게시물이 올라오기 이틀 전 조교의 은행 계좌로 거액의 돈이 입금된 내역이 똑똑히 찍혀 있었다. 셋째, 역시 최민혁 팀이 확보한 서버 로그였다. 그 게시물은 조교가 가족 저녁 식사에 있었다고 주장한 시간에 그의 집 근처 PC방 IP 주소에서 작성되었음을 증명했다. 그리고 마지막 결정타, 그녀는 익명 게시물에 잘못 사용된 희귀한 의학 용어를 지적했다. 그것은 바로 지난달 세미나에서 그 조교가 저질렀던 것과 똑같은 실수였다. 압도적인 증거 앞에서 조교는 무너져 내렸다. 그는 모르는 남자에게 돈을 받고 그녀에게 누명을 씌우려 했다고 모든 것을 자백했다. 유진은 완벽하게 무죄를 입증했다. 그녀의 명예는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그녀는 똑똑하고 강인한 사람으로 각인되었다. 그녀를 의심했던 노 교수는 개인적으로 그녀에게 사과했다. 강태준은 그날 저녁 최민혁으로부터 모든 사건의 전말을 보고받았다. 그는 말없이 보고서를 읽어 내려갔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지만 그녀의 전략을 상세히 묘사한 부분을 읽는 그의 눈에는 새로운 차원의 강렬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자신의 막강한 힘으로 이 문제를 단번에 뭉개버릴 준비가 되어 있었다. 하지만 그녀는 스스로 그것도 아주 정교하고 지능적인 방식으로 해결했다. 이제는 단순히 목숨을 구해준 빚의 문제가 아니었다. 이 여자는 전사였고 그 자체로 하나의 전략가였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를 보호해야 할 책임의 대상이 아닌
잠재적인 대등한 존재로 바라보게 되었다. 챕터는 강태준이 사무실에서 도시의 불빛을 내려다보는 장면으로 끝난다. 그는 모니터에 한유진의 프로필을 띄웠다. 평범한 학생 증명사진이 이제는 다르게 보였다. 그는 나지막이 읊조렸다. 한유진, 대체 정체가 뭐지? 그녀에 대한 그의 관심은 이제 감사함의 빚을 넘어 날카로운 호기심과 진정한 존중으로 변해가고 있었다. 대학에서의 사건이 마무리된 며칠 후의 밤이었다. 강태준은 서재에서 늦게까지 일하다가 한유진을 호출했다. 이전과 달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해 있었다. 여전히 차가운 거리는 존재했지만 그 위로 말없이 쌓인 새로운 존중감이 겹쳐 있었다. 그는 축하도 칭찬도 하지 않았다.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다. 박서진이 널 공격했어. 그리고 또다시 그럴 거다. 이제 반응만 할 게 아니라 먼저 움직일 때가 됐어. 이것이 그들 동맹의 공식적인 시작이었다. 처음으로 그는 그녀에게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설명했다. 복잡하게 얽힌 JK그룹의 지배구조 차트를 보여주며 자신에게 충성하는 파벌, 할아버지인 강 회장의 사람들, 그리고 박서진과 비밀리에 결탁한 세력들을 짚어주었다. 그는 박서진의 동기를 설명했다. 단순한 탐욕이 아니었다. 과거 박서진의 아버지가 몰락하는 과정에 강태준의 아버지가 책임이 있다고 믿는 데서 비롯된 뿌리 깊은 질투와 증오심이 얽혀 있었다. 이 설명은 악역에게 입체적인 깊이를 더해 주었다. 유진은 마치 복잡한 의료 사례를 분석하듯 그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고 흡수했다. 이것이 총이 아닌 정보와 전략, 그리고 주식으로 싸우는 전쟁임을 깨달았다. 그리고 그녀는 자신만의 독보적인 기여를 할 차례라는 것을 알았다. 그 양말이에요. 그녀가 입을 열었다. 결국 정체를 밝혀내지 못했죠. 강태준은 그의 연구소에서도 기본 성분 외에 약효를 그토록 강력하고 신속하게 만드는 특정 결합제는 찾아내지 못했다고 시인했다. 유진은 전체 독성 분석 보고서를 요청했다. 그녀는 며칠 동안 자신의 방을 임시 연구센터로 만들고 의학 저널과 화학 데이터베이스를 뒤지며 보고서에 매달렸다. 화이트보드에 화학식을 휘갈겨 쓰고 맹렬하게 머리를 굴리는 그녀의 모습은 강렬한 집중력 그 자체였다. 이곳이 바로 그녀의 전쟁터였다. 그리고 마침내 그녀는 돌파구를 찾아냈다. 그 독특한 결합제는 알려진 마약이나 독극물이 아니었다. 그것은 혈뇌장벽을 뚫기 위해 고안된 최첨단 신경과학 연구에 사용되는 고도의 실험적 화합물이었다.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의 생화학 연구소만이 합성할 능력이 있었다. 그중 바이오젠텍이라는 작은 회사가 몇 달 전 거액의 익명 지원금을 받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박서진의 최측근이 관리하는 JK그룹 제약 부문이 최근 바이오젠텍에 대한 적대적 인수를 시도했다가 실패한 사실까지 알아냈다. 그녀는 자신의 발견을 강태준 앞에 펼쳐놓았다. 화학 구조식, 연구소 목록, 바이오젠텍과의 연관성, 그리고 박서진 파벌과의 연결고리까지 완벽한 증거의 사슬이었다. 강태준은 그녀의 명석함에 진심으로 놀랐다. 거액의 연봉을 받는 그의 전문가 팀도 놓친 것을 일가의 학생인 그녀가 순수한 지성과 추론만으로 결정적 증거를 찾아낸 것이다. 이것이 두 사람의 관계에 전환점이 된 순간이었다. 그는 책상 너머의 그녀를 보호해야 할 여자가 아닌 가치 있는 동맹이자 지적인 동반자로 바라보았다. 순간적으로 둘 사이의 힘의 균형이 맞춰졌다. 이걸 어떻게 찾아냈지? 그의 목소리에는 순수한 호기심이 담겨 있었다. 환자를 진단하는 것과 같아요. 그녀가
담담하게 대답했다. 증상을 보고 불가능한 것들을 소거해 나가다 보면 아무리 믿기 어려워도 마지막에 남는 것이 진실이니까요. 그날 밤 처음으로 두 사람은 의무감이 아닌 전략을 논하기 위해 거대한 식당에서 함께 늦은 저녁 식사를 했다. 대화의 주제는 기업 전쟁이었지만 그 이면에는 개인적인 교감의 기류가 흘렀다. 그는 복잡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할 때 그녀의 눈이 어떻게 빛나는지를 보았다. 그녀는 무자비한 총수 뒤에 가려진 제국의 무게를 짊어진 외로운 남자의 그림자를 엿보았다. 텅 비어있던 거대하고 차가운 식탁이 조금은 덜 외롭게 느껴졌다. 식사 후 유진이 자신의 공간으로 돌아가려 할 때 강태준이 그녀를 멈춰 세웠다. 조심해. 간단한 한마디였지만 어조가 달랐다. 보호자가 피보호자에게 내리는 명령이 아니라 파트너가 다른 파트너에게 건네는 조용한 조언이었다. 유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말 없는 동의가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갔다. 침대에 누운 그녀는 문득 깨달았다. 이 위험한 게임의 한복판에서 그녀는 더 이상 스스로를 죄수라고 느끼지 않았다. 이제는 플레이어가 된 기분이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 차가운 요새 안에서 온전히 혼자가 아니라고 느꼈다. Con phong làm việc tại hạ của Kang Tae-jun trong bên thân một phong ta chiến thực thể. Jem khuya. Tae-jun, Yujin và Thuki Choi, Jang quay quan một chiếc bàn kỹ thuật solon, nói cách biểu cho Tae Chin và so cho mang phức tạp duo chiên thi. Bao không khi Kang thang và tạp trăng, Kan tuong nai jan thiet lap một trat tu moi. Yujin gyo jai la một phan kong de thia. Qua join gu chien luok kot loi. Tae-jun va chara kot loi qua ke hoch. Juoch an va Thuki Choi phát trien duatre. Kham pha jot, pha chua Yujin. Park Seojin jang mat kien nan. Han jan thật bay hay là. Gyo jai han se tim kach tan kong vào Tae Chin qua toi. Je chung min subat tay qua toi. Trua khoi jong quan tri. Moin hula. Moduan ng luong tay tao moy. O chong nam aduan solaris. Benguay. Jaiko velamot duan rui. Rokaun hung loin huan kong. Kao matay junjang jishtan bautro. Tukte. Jola mot duan majuok shaidong mot kachkantan. Moy taylio. Moy du bao jiu juok thiet keje trong hop. Pháp nong lei chua hajong nong say sot tin vi mamot na. Giao thu qua hâm ho. Và thầm lâm se bo qua. Vai tro qua Yujin khong chila chat shuk tak. Kokon jong gop vào kia kan tham li qua kai bai. Anta jang gia thap an. Konoi voi Tae-jun. Nung anta kung jan gia thap em. Antang hi em la jem yu kua an. Một suk shao lang. Chung ta ko te loi dong jiu jo. Ho kwet jin tao ramot kau chuyen rang. Tae-jun jang bi fan tham. Boing gui vô moe, jen muk juara, nhang quét jin kin duan liu lin. Giai joan tiep theo la tuon thong, tin qua kachken, ma Park Seojin tin tuong. Thuki Choi kich hot một jiep vien hai, mang trong pekua Seojin. Jiep vien nai mien quong. Kung kap cho Seojin kach tai liu gia mau cha. Tai du an solaris ko một tiem nang bi mat khong. Lo lien quan jen queen khai thas. Khoang san ja thiềm. Nung Tae-jun lai jang chiu hẳn. Một kach vong về. Thong tin nai juok thiet. Ke je khoi de truk tiep long thầm. Qua Seojin va kong. Ko niệm tin qua han vào su kem koi qua Tae-jun. Je chao chuyên tro nên jang tin. Tae-jun va. Yujin pai jong vai một cặp joy. Jiu nai dan jen một loạt kach. Lang chua thiên kong khai bat jach. Di, một boy datis tu thiên. Một jem lach kich. Sungwong angung vakang. Thanggang gam gam ki hogia vola. Một cặp joy yeu no tro ki onkin. Mai anva temat qua. Seojin juok mota chitit. Kon hong kuan kachket nuing guay. Dukin bantay anjat tren lungko.
có cầm giặc bảo vệ hôn làng gia vui. Nụ cuối qua cô đàn cho an lên một tiệm. Áp chân đặt khi an nói dù ghi cho đi đông bát ngô. Có truyen punay lam sao sắc tâm mối quan hệ chang patrien qua hồ. Jung nu hu du joan. Sukiyeu ngau valong tham qua park seo jin jan chien thang litri. Tin chakrang tan jun jang biphan tham vajan vap phai một mô vang mà an không biết cash shuli. Seo jin kuyet jin pha hoai du an va tu min chem joat no. Han bat jau chuen kas kujen bat hop phap qua min qua mot lot kas kong timaje mojat va hoi lokat quan chuk jia phong trong kyu vuk muk tia nam chan duan qua thai jun roi sojo nhai vào chim lei han girang min jang han jong thong min va pimat jiu seo jin hong biet la du an solaris chilamot bong ma kithuatso kach quan chuk jia phong mahan jang hoi lo thuk chat lakat jak vudotuki choi thue kach kong ti mama han jang tuan tien qua jeo bijoy an ning mang qua tai jun theodoi timi moi giao dish moi kuok chen thoai moi kuoch gap gobi mat jo chuoch gilai và tap hop than một nui bang chung khong the choi kai loi jang dan siet lai chuông nai ke thus voi kan park seojin trongvan phong qua mi nin vào banjo khuvuk chong nam a hanjang noi chuen jien thoai voi một trong nung ke jong mu koi một kach tu tin sap song roi kang te jun bi kon hojo lam cho momat chen mut khong thaije shekwa min jang supcho chuk hop hoi jong quan tritoi sela jam tang kwa han kan quay sao jo chuyen jen van phong qua thai chun noi an Eugene và Thuki choi jang sem một ngon kappa dulyu truk tiep tu van phong qua se ojin train man hin hongge thai tung loi qua han thai jun hin Eugene Valan Giao Tiền một nụ coin ho Lan lung thoang hiên train moyan Bai jang giang Ka jang kan kao Bai kiao 호치간 케어 로이렌 JK 그룹 이사회 회의실의 공기는 팽팽한 긴장감으로 터질 듯 했다. 길고 광택이 나는 마우가니 테이블 파노라마 창 너머로 보이는 도시의 스카이라인 그리고 그 앞에 앉은 이사들의 굳은 얼굴. 강태주는 테이블 상석에서 이례적일 정도로 침착한 모습이었다. 그의 바로 뒤편에는 한유진이 앉아 있었다. 공식적으로는 그의 아내 자격이었지만 그녀의 존재감은 그 이상이었다. 그녀의 이례적인 참석에 이사들 사이에서 작게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들 맞은편에 앉은 박서진은 입가에 승리에 찬 비웃음을 머금고 있었다. 그는 오늘이 자신의 승리의 순간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다. 회의가 시작되고 의례적인 절차가 끝나자 박서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는 솔라리스 프로젝트의 실패에 대한 상세하고 설득력 있는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다. 그는 재정적 손실, 강태준의 무모한 투자, 그리고 현지 공무원 뇌물수수 사건을 강태준의 무능과 부패의 증거로 제시했다. 물론 그 자신은 진짜라고 믿고 있는 문서들이었다. 그는 감정적이고 산만하며 리더로서 부적격한 총수의 모습을 그려냈다. 그리고 마침내 강태준 회장 해임을 위한 긴급 불신임 투표를 공식적으로 발의했다. 그는 강태준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짓된 동정심이 뚝뚝 묻어나는 목소리로 말했다. 태준아, 일이 이렇게까지 되어서 유감이다. 아마도 최근에 결혼이 너의 판단력을 흐리게 한 모양이구나. 그는 경멸적인 시선으로 유진을 흘끗 쳐다보았다. JK그룹에는 사랑에 빠진 소년이 아니라 리더가 필요하다. 그의 증거에 설득된 몇몇 이사들이 동의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였다.
기세는 완전히 그의 편이었다. 강태준은 박서진이 자신의 모든 패를 다 보여줄 때까지 침묵을 지켰다. 박서진의 말이 끝나자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이 내려앉았다. 모든 시선이 강태준에게 쏠렸다. 그는 당황한 기색 없이 오히려 지루해 보였다. 그는 고개를 살짝 돌려 유진을 향해 미세하게 고갯짓했다. 메인 스크린 옆에 서 있던 최민혁 실장이 버튼을 눌렀다. 솔라리스 프로젝트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오디오 파일이 재생되기 시작했다. 녹음 파일이었다. 소리는 약간 머플렛되었지만 목소리는 선명했다. 강태준이 약물에 당했던 그날 밤의 대화, 약물을 투여하고 스캔들을 조작하라고 지시하는 박서진의 목소리였다. 회의실 전체에 경악의 숨소리가 퍼져나갔다. 박서진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그가 정신을 차리기도 전에 화면이 다시 바뀌었다. 이제는 복잡한 자금 흐름도가 나타났다. 박서진의 해외 비자금 계좌에서 나온 돈이 유령 회사를 거쳐 솔라리스 프로젝트와 관련된 현지 공무원들에게 직접 흘러 들어가는 과정이 상세히 표시되어 있었다. 모든 거래에는 타임스탬프가 찍혀 있었고 검증이 완료된 상태였다. 화면은 분할되어 서류 가방을 교환하며 이 공무원들 초에 실장의 요원들로 밝혀진을 만나는 박서진의 모습이 담긴 영상이 재생되었다. 마침내 강태준이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솔라리스 프로젝트는 실제 프로젝트가 아니었다. 그물이었지. 그리고 박서진, 너는 그 그물 안으로 스스로 걸어 들어온 거다. 그는 유진을 향해 손짓했다. 네가 한 가지는 맞았다. 내 판단력은 내 아내의 영향을 받았지. 한유진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녀는 조용하지만 권위가 실린 목소리로 명확하고 차분하게 말했다. 당신이 강태준 회장에게 사용한 약물은 당신의 동맹이 인수하려 했던 바이오젠텍에서 합성한 맞춤형 신경 화합물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는 당신의 유령 회사 중 하나로부터 출처가 추적된 익명의 지원금을 받았죠. 그녀는 화학 분석 결과와 자금 추적 내역을 스크린에 띄웠다. 그것은 그를 최초의 살인미수 시도와 직접적으로 연결하는 반박할 수 없는 마지막 퍼즐 조각이었다. 박서진은 완전히 궁지에 몰렸다. 증거는 압도적이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불신으로 일그러졌다. 그는 소리치기 시작했다. 모든 것이 조작이고 음모라고 외쳤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다른 이사들은 혐오와 두려움이 섞인 눈으로 그를 쳐다봤다. 회의실에 있던 그의 동맹들은 그에게서 거리를 두려는 듯 슬금슬금 물러났다. 바로 그때 회의실 문이 활짝 열렸다. 중앙지검 특수부 검사들이 수석검사의 인솔 해 안으로 들어왔다. 강태준은 그들의 도착 시간을 완벽하게 맞추어 놓았다. 박서진 씨, 검사가 평탄하고 공식적인 목소리로 말했다. 살인 미수 횡령, 그리고 주가 조작 혐의로 당신을 체포합니다. 박서진은 수갑이 채워진 채 여전히 위협과 부인을 외치며 끌려나갔다. 회의실은 충격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승리에 도취했던 악당은 철저하고 공개적으로 파멸했다. 강태준이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의 권위는 절대적이었고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는 이사들을 한번 훑어보았다. 그리고 그의 시선은 유진에게 닿았다. 혼돈과 승리의 한가운데에서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것은 함께 이룬 승리의 시선이었고 불 속에서 단련된 파트너십의 증거였다. 챕터는 이 강력하고 조용한 교감 속에서 끝이 났다. 전투는 승리했다. 이사회 소집일로부터 일주일이 흘렀다. 뉴스는 온통
왕자의 난으로 끝난 JK그룹의 경영권 다툼 이야기로 떠들썩했다. 박서진과 그의 연루자들은 검찰에 의해 체계적으로 와해되고 있었다. 잠시 충격에 빠졌던 주식시장은 강태준의 단호한 리더십에 대한 투자자들의 신뢰가 회복되며 안정을 되찾았다. 폭풍은 지나갔다. 강태준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이제는 고요해진 도시를 내려다보고 있었다. 그의 권력은 공고해졌고 이사회는 충성파들로 채워졌다. 할아버지인 강 회장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었다. 늙은 사자는 사과하지 않았지만 그만의 방식으로 태준의 승리와 놀랍게도 그 안에서 유진이 한 역할을 인정했다. 그 아이, 생각보다 강단이 있더구나. 가문의 요새는 이제 그의 통치 아래 완벽하게 안전해졌다. 한유진의 삶에도 새로운 현실이 찾아왔다. 그녀는 다시 학교로 돌아왔다. 악의적인 소문은 경애와 존경이 섞인 속삭임으로 대체되었다. 마침내 꿈에 그리던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모든 것이 예전 같지는 않았다. 거대하고 차갑던 요새 같은 집은 더 이상 감옥처럼 느껴지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집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문득 강태준이 무얼 하고 있을지, 식사는 했는지 궁금해하는 자신을 발견했다. 계약서의 경계선은 이미 희미해져 있었다. 그날 저녁 태준은 저택의 서재에 있는 그녀를 찾아왔다. 그의 사무실이 아닌 좀 더 중립적이고 조용한 공간이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말로 표현되지 않은 감정들이 무겁게 감돌았다. 결혼의 이유였던 위험은 이제 사라졌다. 논리적으로 계약에 따르면 모든 것을 끝내야 할 시간이었다. 그는 두 사람 사이에 테이블 위에 서류 한 장을 올려놓았다. 그녀가 예상했던 이혼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들의 최초 혼인 계약서였다. 우리의 계약, 그가 조용히 말했다. 목적은 달성됐어. 당신은 이제 안전해. 자유롭게 떠나도 좋아. 유진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것이 그녀가 원했던 것이 아니었던가. 그녀의 자유, 이전의 삶. 하지만 떠난다는 생각, 다시는 그를 볼 수 없다는 생각, 이 기묘한 파트너십이 끝난다는 생각은 예기치 못한 날카로운 고통을 가져왔다. 그녀는 깨달았다. 이 전쟁의 한복판에서 어느새 자신은 이 차갑고 명석하며 외로운 남자와 사랑에 빠져버렸다는 것을. 그는 그녀의 눈동자에 이는 갈등을 읽었다. 천천히 숨을 들이쉬며 마지막 남은 기업 총수라는 갑옷을 벗어던졌다. 계약은 무효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나는 당신을 보내고 싶지 않아졌어.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자신을 구했던 그날 밤 이후 처음으로 그의 눈은 무방비 상태로 드러나 있었다. 의무감으로, 논리적인 해결책으로 시작했던 일이 다른 무언가가 되어버렸어. 나는 한유진, 당신을 존중하게 됐고 당신의 강인함과 지성에 감탄하게 됐지. 그리고 어느샌가 당신을 사랑하게 됐어. 그는 조용한 서재 안에서 유난히 크게 들리는 소리와 함께 혼인 계약서를 천천히 반으로, 그리고 다시 4조각으로 찢었다. 조각난 종이들이 바닥으로 흩어졌다. 그리고 그는 무릎을 꿇었다. 무자비한 CEO의 모습과는 너무나도 어울리지 않는 그 행동에 그녀는 숨을 멈췄다. 그가 작은 상자를 꺼냈다. 안에는 심플하지만 우아한 다이아몬드 반지가 들어있었다. 이건 계약이 아니야. 강요도 아니지.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젖어 있었다. 이건 부탁이야. 한유진, 나의 진짜 아내가 되어주는 영광을 주겠어. 필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선택에 의해서 내 인생과 사업의 파트너가 되어주겠나. 유진의 눈에 눈물이 차올랐다.
안도와 기쁨의 눈물이었다. 억눌러 왔던 자신의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다. 그녀는 눈물 섞인 웃음을 터뜨렸다. 협상의 대가인 줄 알았는데. 강태준 씨, 저한테 다른 선택지를 전혀 안 주시네요. 그녀가 손을 내밀었다. 네, 그렇게 할게요. 그가 그녀의 손가락에 반지를 끼워주었다. 완벽하게 맞았다. 그는 일어서서 처음으로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진정한 다정함으로 그녀를 품에 안았다. 그들의 입맞춤은 계약이 아닌 영원한 약속을 봉인했다. 몇 달 후 화창한 어느 날, 두 사람은 유진의 대학 캠퍼스를 손을 잡고 걷고 있었다. 이제 자랑스러운 흰 가운을 입은 의학 인턴이 된 그녀, 긴 근무를 마친 그녀를 그가 데리러 온 것이었다. 그의 얼굴에는 온화하고 진정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미소는 그의 인상 전체를 바꾸어 놓았다. 그들은 더 이상 차가운 CEO와 마지못해 계약을 맺은 학생이 아니었다. 사랑에 빠진 평범한 남자와 여자였다. 그들의 미래는 눈앞에 찬란하게 펼쳐져 있었다. 함께 헤쳐나온 폭풍우 속에서 단련된 신뢰와 존중, 그리고 파트너십 위에 세워진 그들의 관계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차갑던 요새는 온기가 가득한 집이 되었다.